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분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분야인 오피니언 마이닝과 감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니언 마이닝 혹은 감성 분석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감정을 마이닝인데 이거 마이닝 됐네요. 오피니언 마이닝 감정을 우리가 분석하고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감성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서에 포함된 감정을 긍정이나 중립이나 부정 혹은 이제 이게 더 확장되면 더 다양한 10개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 올리는 거 혹은 이제 온라인 리뷰 댓글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의 댓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고객의 감정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아니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혹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0이면 중립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강도를 분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am happy with this water bottle. 어떤 이제 제품에 대해서 happy 이렇게 하면은 이제 positive 긍정적 댓글이라고 볼 수 있고 bad investment 이렇게 bad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negative라고 볼 수 있고 I'm going to work today 오늘 걸을 거야 이러면 이건 감정이 안 실린 이제 뉴트럴한 문장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자는 거죠. 자, 이 감성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뉘는데 이 지도 학습은 이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긍정이냐 아니면 중립이냐 부정이냐 이런 라벨 즉 정답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정답을 우리가 분류해 놨으면 이게 긍정적인 댓글이다 부정적인 댓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그 분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방법으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파일을 로딩해서 샘플링을 하고 코퍼스에서 프리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백오브 워드를 만들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백오브 워드를 가지고 이런 KNN이나 나이브 베이즈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테스트 앤 스코어를 해보고 컴퓨즈 매트릭스를 만들고 혹은 이제 프리딕션을 해보고 그래서 정답을 분류해 놨으면 그 분류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기존의 분류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이 캐글의 IMDb 영화 리뷰 데이터셋입니다. 센티멘트 마이닝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는 데이터셋인데 이 그 캐글에 백오브 워드 및 백오브 팝콘 팝콘 가방을 만난 단어 가방 뭐 이래가지고 워드 투백 그 구글의 워드 투백 센티멘트 마이닝을 하는 이제 튜토리얼로 제시된 데이터셋입니다. 총 5만 개의 IMDb 영화 리뷰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고요. 변수 id와 그 다음에 센티멘트 얘가 타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뷰 텍스트가 있고 이 센티멘트 값은 포지티브가 1 그리고 네거티브가 0 이렇게 1과 0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다운받으시면 라벨드 트레인 데이터.tsv 탭 세퍼레이티드 파일에 25,000개의 댓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리뷰를 25,000개의 리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센티멘트 마이닝을 해볼 건데 어널리시스를 해볼 건데 이렇게 라벨드 트레인 데이터 .tsv 파일을 로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티멘트를 이제 카테고리칼하게 0과 1로 카테고리칼 범주형 데이터로 하고 이게 타겟이다 이렇게 요걸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이 25,000개를 분석하려면은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샘플링을 이번에는 1%만 했어요. 즉 250개만 끄집어내서 해보겠다는 거죠. 1%만 해도 뭐 뉴럴 네트워크나 나이브 베이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KNN 제일 빠른 KNN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이 리뷰라는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 피처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코퍼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은 프리프로세싱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트랜스포메이션과 토커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필터링,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해줘야 될 거예요. most frequent tokens 1000개. 단어 1000개만 가지고 하자.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느려서 결과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체크해서 most frequent token 1000개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오보드의 지표는 우리가 카운트 하고 tf 텀 프리퀀시는 카운트로, 그 다음에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 IDF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를 해서 KNN을 돌려보니까 AUC가 0.709, F1 스코어가 0.65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04개, 61개, 즉 165개 정도가 정상적으로 분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 70, 85개 정도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그다지 성능이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참고할 만한 지표로는 삼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요거를 이제 한번,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미리 로딩을 해놨는데, 먼저 라벨드 트레인 데이터 셋을 이렇게 카테고리칼하고 타겟으로 지정을 해주고, 자, 지금 한번 바꾸니까 쭉 가서 얘가 도는데 그래도 한참 걸리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샘플러에서 이렇게 1%만 로딩하는 걸로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내가 강의 자료에 안 넣었는데 우선 디스트리뷰션즈를 확인해 보면 센티멘트의 디스트리뷰션즈 보면 이제 제로, 이게 부정적인 거죠, 그죠? 부정적인 게 한 130개 정도 되고 긍정적인 게 한 120개 정도, 그래서 총 250개인데 거의 비슷한 숫자니까 테스트하기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퍼스를 볼 때 여기 이제 리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텍스트가 있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요거 때문에 한참 헤맸는데 요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퍼스 뷰어로 이렇게 보면 이제 IMDb의 영화평입니다. 아주 뭐 자세하게 적어 놓은 사람들도 많고, 영화 리뷰니까 감상평을 아주 이렇게 잘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다 해버리면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가 너무 커지니까 아까 most frequent 설정을 해서 1000개만 단어를 뽑아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결과가 많이 안 좋게 나올 건데, 자, 이렇게 프로세싱, 트랜스포메이션, 토커나이제이션, 필터링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백오보드 할 때 카운트하고 IDF 지정해서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를 보면 이렇게 KNN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보면 되겠죠. 그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똑같은 상태에서 붙여보면은 조금 250개인데도 불구하고 단어 개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느리죠, 그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나오는데 33, 32 이것도 성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테스트 앤 스코어를 확인해 보면,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좀 낫네요. 0.826, 0.709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브 베이지안하고 뉴럴 네트워크는 좀 제대로 돌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뉴런을 200개, 그 다음에 맥시멀 이터레이션을 한 200만 쳐볼까요? 이렇게 줘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로 한번 돌려보면 이제 도는데, 요번에는 이 이터레이션을 줄이니까 조금 그래도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자, 돌았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에러가 떴네요. Normalization does not work for sparse data. 너무 스파르스 해가지고 얘가 처리를 못한대요.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 말고 나이브 베이지안을 돌리면 이거는 너무 느리던데 스포트 벡터 머신을 한번 돌려봅시다. 스포트 벡터 머신이 아마 성능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없애고. 하지만 너무 느리죠, 그죠? 이렇게 느려가지고 지금 결과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혼란이 없을 텐데, 이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사실 저 댓글을 일일이 이거는 이제 선플이다, 이건 악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워드 투백 같은 이런 이제 인공지능, 그 인공신경망으로 만든 이런 이제 그 단어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휘 사전을 만들자는 거죠. 렉시콘을 어휘 사전, 이 렉시콘이 감성 사전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휘 사전인데,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할 때는 우리가 감성 사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렉시콘을 가지고 텍스트의 감성을 분석하자. 아까 우리가 bad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I'm happy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죠.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오늘 well 뭐 이런 단어는 이제 플러스 한 0.8 정도. 그리고 pretty good 뭐 good 이러면 이제 0.9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단어의 감성 지수, 즉 극성 점수, polarity score.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거는 마이너스 1, 아주 긍정적인 거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어떤 단어의 극성 점수를 주자는 거죠. 부정의 극단까지 가면 마이너스 1, 긍정의 극단까지 가면 플러스 1을 폴라리티로 스코어를 매기면 모든 단어에 이런 감성지수, 극성지수 점수를 부여해 놓으면 어떤 단어의 위치, 주변 단어, 문맥, 품사,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억양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죠? 밥이나 먹으라 하고 밥 먹으라 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밥 먹었니? 하고 밥은 먹고 다니니? 하고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경우에는 감성지수가 얼마다, 어떤 경우에는 감성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겨 놓으면 그런 이제 렉시콘이 있으면 이 렉시콘을 기반으로 감성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NLTK라는 라이브러리에는 렉시콘을 기반으로 감성을 분석해주는 이제 리우 후,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들 이름을 따서 리우 후 감성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더라는 또 감성 분석 모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소셜 미드 텍스트에 좀 특화된 그런 감성 분석을 해주는 베이더, 좀 유명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센티아트, 센티멘트, 아트는 뭐냐면 이제 예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해리포터라는 문학 작품의 텍스트를 쭉 분석해서 해리의 성격, 그 다음에 헤르미온의 성격,
이런 것들까지 이제 분석해내는 그런 이제 기능까지 들어간 센티아트가 있고, 센티 워드넷이라고 해서 워드넷에 있는 모든 단어에다가 감성 지표를 부여해 놓은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좀 복잡한 이론을 도입해서 감성 분석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이제 어떤 그 라벨이 이게 정답이 뭐다라는 게 없어도 어느 정도는 감성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샘플링을 해서 코퍼스 만드는 것까지는 또 동일한데, 자, 이 코퍼스에서 백오브 워드를 만들지 말고 바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에 연결을 해서 이 센티멘트 애널리시스가 이제 그 점수를 부여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의 그 점수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러니까 중립의 정도, 뉴트럴의 정도, 그 다음에 포지티브의 정도, 그 다음에 네거티브의 정도, 이거를 다 합한 컴파운드 값의 정도, 이렇게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로 분석을 해내면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KNN을 돌리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번에는 히트맵이라는 걸로 히트맵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에는 옵션이 몇 개 있는데,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리우후 방법, 이게 렉시콘 기반이죠, 그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특화된 베이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멀티링규얼 센티멘트라고 해서 NLTK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티아트, 최근에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해주는 센티아트 방법, 혹은 이제 내가 아예 감성 사전을 만들어서 커스텀 딕셔너리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NLTK도 한글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한글용 렉시콘이 있으면 그 한글용 단어 사전을 여기다가 부여해 가지고 할 수도 있나 봐요. 지금 적절한 렉시콘이 없어서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자, 그리고 나면은 이 센티멘트 애널리시스가 이렇게 4개의 필드를 만들어 줍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그 다음에 컴파운드까지. 그래서 요 4개의 감성 지표, 센티멘트 값을, 폴라리티 스코어를 피처로 선택을 하고 타겟을 센티멘트로 해서 분류를 해보면 이제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센티멘트 정도에 따라서 히트맵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게 이만큼 있고 긍정적인 게 이만큼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의 지수, 그 다음에 네거티브의 지수, 뉴트럴의 지수인데, 이거를 이제 합한 컴파운드 값을 보면 이제 파란색이 아마 네거티브일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노란색이 포지티브니까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번에는 요거죠.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비지도 학습. 자, 파일은 마찬가지로 라벨드 트레인 데이터 .tsv 파일을 쓰겠습니다. IMDb 영화 분석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러에서 요번에는 이제 한 5% 정도, 얘는 이제 답이 없는 거니까 5% 정도를 로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퍼스에서 이렇게 이제 리뷰를 지정한 다음에, 자, 이제 바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연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리우후 방법, 그 다음에 베이더 방법, 멀티링규얼 방법, 센티아트,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각 리뷰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자, 포지티브 지수, 그 다음에 네거티브 지수, 뉴트럴 지수, 그 다음에 컴파운드 지수 해가지고 마이너스 9.9652에서 이거는 막 굉장히 영화 보고 너무 안 좋다고 이제 리뷰를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건 극찬에 가까운 리뷰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개의 지표가 생기니까 그 4개의 지표 중에 파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컴파운드 요 4가지만 선택하고 이제 타겟을 이거를 왜 오스로 했지? 라벨드 트레인 데이터셋이니까 센티멘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트위터 데이터가 지금 연결이 됐어요. 자, 코퍼스에서 리뷰 데이터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트위터 데이터가 연결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지금 2016 일렉션 데이터를 제가 테스트하다가 열어가지고 그런가 보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는 리셋을 한번 해볼까요? 리셋을 하면 그래도 아직 파지티브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리트윗 데이터예요, 그죠? 아까 2016년 리트윗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아니고 이제 그거 IMDb 영화 데이터셋이 떠야 되겠죠?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할 때 코퍼스에서 안 보내줬나? 데이터 샘플러에서 샘플 데이터를 안 해가지고 그렇구나. 샘플 데이터 해가지고 가면은 됐는데 지금 뭔가 어디선가 끊겼어요, 그죠? 이거를 릴로드를 하면은 될 텐데. 자, 이 빨간 불이 나오는 거 보니까 데이터가 넘어가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확인하게 해보겠습니다. 요 타겟하고 피처만 달라지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로 보니까 0.937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이 됐다, 그죠? 그래서 트위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이만큼은 안 나올 것 같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니까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냐, 도널드 트럼프냐, 그걸 분석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걸 보고 싶은데, 힐러리 클린턴의 트윗이냐,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이냐, 그거를 이제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거를 분석한다고 보고, 히트맵을 우리가 열어서 이렇게 보면, 이 히트맵을 이제 여러분들이 요 머지 바이 K-민즈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로우를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리고 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화면에 요 값들이 요 값들을 머지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제 부정 단어, 긍정 단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컴파운드 해가지고 마이너스 0.3377이 된다, 3387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색깔도 전부 다 파란색으로만 나오고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요 히트맵에서 선택한 거는 요 데이터 테이블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제가 중간에 테스트 하다가 2016년 일렉션 트윗 이것도 이제 사실은 분석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긍정 리트윗, 부정 리트윗 이런 걸 분석하면은 대통령 지지도를 또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오류를 극복해서 IMDb 영화평을 가지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다시 찍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강의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그 텍스트 분석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 나이브 베이지안을 통한 분류기를 공부를 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죠? 감성 분석. 나이브 베이지안으로 뉴스 분류도 해봤고, 그죠? 로이터의 알파 데이터를, 그 다음에 감성 분석을 통해서 IMDb 영화 데이터도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픽 모델링 해서 토픽별로 분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응용들이 있죠, 그죠? 요즘 이제 제일 각광받는 거는 이제 GPT 같은 걸로 언어를 만드는 거까지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어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게 이제 그 신문 기사 작성하는 AI, 그 다음에 시와 소설을 쓰는 AI, 심지어는 코딩하는 AI까지 만들어졌죠, 그죠? 코딩도 어차피 우리가 문법이라는 거를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만 이렇게 달아주면 평균을 내줘, 평균을 내라, 이런 주석만 딱 달면 그 입력 파라미터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리턴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주는 AI, 요즘 깃허브에서 하고 있는 코파일럿인가 하는 그 프로젝트가 또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분석, 그리고 이제 자세히는 안 다뤘지만 이미지 인식, 이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오디오 같으면 오디오 인식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죠? 오디오까지 되면, 텍스트 오디오가 되면은 이미지까지 되면은 동영상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정형 데이터, 즉 연속형 데이터거나 컨티뉴어스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컬하거나 범주형 데이터거나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 여러 가지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있었는데, 얘들을 결국에는 임베딩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정형 데이터화 시켜서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들은 물론 이제 NLP에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 엔그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도 이렇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인접해 있는 픽셀과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했죠, 그죠? 근데 실제 데이터 자체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커넥팅 다닷.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즉 릴레이션십을 모델링하는 게 뭡니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풀면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그래프 G는 V와 E의 튜플, 그래서 버텍스와 그 엣지의 튜플로 표현하는, 우리가 수학에서 그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에서 말하는 이 그래프,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그래서 현실 실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네트워크로 모델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네트워크로 모델링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 이 네트워크 애널리시스가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자,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